안녕하세요. 이준수 세무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지목이 목장용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목이 주택 부속 토지 및 별장 부속 토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토지 판단 순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지목이 주택 부속 토지 및 별장 부속 토지인 경우에는 지역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사업용 사용 의제 규정도 없습니다. 그럼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텝 1 지목 판정. 동그라미 1번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의미합니다. 동그라미 3번 일동의 건물이, 여기서 일동의 건물이란 쉽게 생각해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일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의 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여기서 주거 외 용도라 함은 상가와 같은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속 토지의 면적은 주거 용도, 상가 용도 각각의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동그라미 4번 일구의 건물이, 여기서 일구의 건물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 주변에 보이는 상가주택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의 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여기서 주거 외 용도라 함은 상가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동그라미 3, 4번에서 말하는 주거 외 용도가 항상 상가 용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그라미 4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5번이죠.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별장의 부속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세합니다. 다만 별장에서 제외되는 주택도 있는데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별장에서 제외합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지역기준입니다. 취득 당시에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조정대상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면에 소지하여야 합니다. 동그라미 2번 규모 기준입니다.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요.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3번 가액 기준인데요. 건물과 부속 토지의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스텝 2 비사업용 토지 판정 제외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만약 내가 양도하는 주택 부속 토지 및 별장 부속 토지가 무조건 사업용 의제에 해당하게 된다면 사용기준, 면적기준, 기간기준 등의 일체의 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이 무조건 사업용 의제에는 동그라미 1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토지도 있습니다. 이 중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법에 의해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하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먼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그리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21년 5월 3일 이전인 토지는 그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21년 5월 4일 이후인 토지는 그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취득 시기의 제한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적용 대상입니다.
크게 어려울 것은 없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쭉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공익사업법상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공익사업법상 사업 목적에서 제외된 토지를 잔여지 매수 청구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예컨대 내가 가진 토지는 이만큼 있는데 이 중 일부만 공익사업으로 편입이 되고 남은 일부의 토지를 잔여지라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이 잔여지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청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었던 토지뿐만 아니라 잔여지 매수 청구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사업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취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입니다. 앞에서 봤던 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되든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되든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동그라미 2번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지역 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3번이 결론입니다. 즉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기만 하면 그 토지의 취득 시기에 제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라도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년 1월 1일 이후라 한다면 먼저 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1년 5월 3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그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여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고 밑에 건 다에 대한 내용이죠. 2021년 5월 4일 이후에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하여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속된 토지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또는 5년 이전의 판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상으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제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스텝 3 사용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려울 것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부속토지 동그라미 1번 사업용 사용 기준은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기만 하면 그 요건을 충족합니다. 동그라미 2번 토지 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를 불문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사업용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별장 부속토지입니다. 사실 별장의 부속토지는 그 부속토지 전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기 때문에 사용기준을 따지는 게 좀 맞지 않다고 보아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부속토지 및 별장의 부속토지는 사업용 사용의제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스텝 4 면적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의 부속토지 동그라미 1번 주택의 부속토지 기준 면적은 주택의 정착 면적에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부속토지의 면적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 면적 이내의 주택 부속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 부속토지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주택의 정착 면적은 건물의 수평 투영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서 지역별 적용 배율은 수도권 내의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3배로 하고 수도권 내의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녹지지역은 5배, 그리고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도 5배로 합니다. 도시지역 밖은 10배로 하고요. 다음으로 별장의 부속토지는 동그라미 1번 별장 부속토지 전체를 비사업용 토지로 합니다. 동그라미 2번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장의 부속토지로 봅니다. 자, 이상으로 지목이 주택 부속토지 및 별장 부속토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목이 기타 토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